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벌었던 돈은 지켜야죠.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나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그 경제 관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신탁 공매로 받은 오피스텔에 신탁 전 주인이 세놓은 임차인이 보증금 요구하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 후 강제 집행 가능한가요?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탁 공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신탁 공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신탁사가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신탁으로 하면은 신탁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탁이 있잖아요. 신탁사가 있고 여기 독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탁사는 이 신용이 좋거든요. 신탁사는 신용이 좋아. 근데 족장은 신용이 좋지 않아.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에서는 족장 너한테는 70% 해줄 수 있는데 신탁사 너희한테는 90% 해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신탁 너희가 알아서 하고 90% 대출받게 해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탁사가 이 모든 물건을 컨트롤하게 이렇게 넘겨주는 격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넘겨준 건데, 그럼 신탁사가 뭐라 그러면 족장 너 혹시나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한테 가지고 와. 임차인의 월세는 나한테 신고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는 안 갖고 하더라도 그럼 보증금이라도 너 나한테 가지고 와야 돼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한테. 그럼 족장이 알았어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왜 그럼 신탁사한테 왜 보증금을 줘야 되나요? 이런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탁사를 했을 때는 90%의 대출 가능하다니까요. 이 말은 뜻은 뭐냐냐? 방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방빼기를 안 하는 대신 임차인의 보증금은 내가 보관할게. 둘이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나온 거죠. 나왔는데 새로운 임차인 온 거죠. 이제 이렇게 와서 왔는데 새로운 임차인 왔어요. 그래서 족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신탁사가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이제 찾아옵니다. 부동산에 가서 얘기합니다. 저 5천에 30만 원짜리 방을 얻어요 했는데 이 족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집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 부동산이 예전에 족장이라는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연락을 합니다. 너희 집 있니? 물어봐요. 그때 족장이 있어. 나 집 있어. 왜? 하는 거죠. 임차인 있는데 여기 5천에 30이 들어온다는데 괜찮아? 했더니 족장이 괜찮아 된 거죠.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신탁사 돼 있네? 신탁사? 임차인 물어보죠. 이거 뭐예요? 신탁사로 된 거? 족장이 그러죠. 원래 내 건데 이름만 얘로 돼 있는 거야 지금. 내 거 맞아. 그 임차인이 물음표 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맞아. 족장 거 맞아. 돈 주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임차인이 족장하고 부동산 이렇게 말하니까 5천만 원 주면 되는구나 해서 일로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족장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 5천만 원 받아서 어디로 줘야 되죠? 원래는 신탁사한테 신고하고 이 돈이 신탁사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족장이 중간에 낼름 해버렸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돈을 중간에 족장이 낼름 해버린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러면. 근데 임차인은 정식 계약이라는 생각하고 그냥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공매가 진행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신탁사는 이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나한테 신고 안 했어. 나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명도 대상이야. 명도 소송 대상이야. 왜? 돈이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안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신탁사는 그러죠. 임차인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랑 같이 나와 함께 계약을 맺어야지만이 정식적 임차인이고 이 사람 둘이서 짜고 한 거지 난 아니에요. 등기부에 신탁사가 돼 있으면 신탁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야 되지. 대한민국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700원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 야 그런데 보증금 5천만 원을 넣으면서 700원이 아까워?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서 돈을 족장한테 낸다고? 안 되는 거지. 그 임차인은 그러죠. 저 몰랐어요. 근데 몰랐어가 이제 통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성인이잖아요. 몰랐어요는 초, 중, 고등학생이 끝이에요. 20살부터는 내가 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20살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신탁으로 해서 사기를 당하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라면서. 그래서 이런 거죠. 재테크 열풍에도 초중고학생 경제 이해력은 낙제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기사에. 지금 엄마 아빠는 재테크 엄청 열심히 하는데 초등학생 낙제 수준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초등학생 애들한테 재테크를 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기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잖아. 우리 자식들. 20살 되는 우리 아이들이잖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벌었던 돈은 지켜야죠.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나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그 경제 관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너무 빠진 것 같은데요. 신탁 공변을 받은 오피스텔의 신탁 전 주인이 새노 임차인이 보증금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 소송 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명도 소송 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분이 굉장히 좀 사기를 맞았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나는 못 나간다라고. 근데 참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내가 19살에 성인으로 되기 전에 학교에서 진짜로 말을 해줬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가 나가서 20살이 되잖아? 그럼 너는 이제 성인이야. 성인이면은 너희가 집에 나가서 따로 살 수 있어. 따로 살 때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보는 거야. 딱 10분만 알려줘도요. 아이들의 90%는 속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많은 성인들이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탁사한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신탁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신탁사랑 족장이라는 사람과 제일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요, 얘기를 해요. 너희 임차인 들어온 사람 있지, 족장. 너 꼭 나한테 얘기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됩니다.